쫓아가는 병아리가 돼. 몸을 쭉 푸신 다음에 전체적으로 몸을 요건 그대로 두고 다리를 쭉 뻗어요. 다리를 쭉 뻗고 그다음에 당겨. 가슴 빼세요. 아니 등 이렇게. PT 그다음에 팔을 밀고 다리를 굽히고 몸을 이렇게 했다가 다시 다리를 밀고 아니 엉덩이 당기지 말고 다리만 밀어. 다 밀었으면 당기고 아니 안 눌리죠 눌러. 계속. 이해하셨죠? 다시 굽히세요. 팔 뻗고 한빛미디어 IT 팀에 서 같이 이제 비슷한 일을 하고 있고 IT 출판부 IT 3팀 안정민이라고 합니다. 네. 또 의장님이 이제 서울대 경영학을 또 전공하셨대. 어떻게 보면 IT랑 좀 상관이 없는 그런 전공이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IT의 현자가 되셨는지 이런 걸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원래 사회생활은 기자로 시작을 했는데 맞아요. 봤어요. 저도 봤습니다. 그 2013년도에 2003년도 2013년도가 맞네요. 네. 아니다. 아주 오래전. 지금이 2021년도. 93년도. 그럼 굉장히 오래. 93년도 저희가 3살. 저희가 3살. 93년도에 제가 그때 처음으로 한국에 인터넷이 시작이 됐다고 하고 상용 서비스가 그걸 굉장히 길게 특집 기사를 썼어요. 네. 그게 아마 한국에서 중앙 매체가 인터넷에 관해 쓴 첫 번째 특집 기사였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계속 이제 인터넷 이쪽을 다루고 그때 그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핫했던 잡지가 와이어드라는 잡지였어요. 네. 그때는 편집도 굉장히 멋있었고 아주 앞서 나가는 매체였는데 뉴스를 계속 보고 그런 매체들을 팔로우하면서 이게 세상을 바꾸겠구나. 인터넷이. 얘는 세상을 바꿀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들여다볼수록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해보고 싶다. 저걸 해야 되겠다 해서 99년도, 2000년도에 마침 인터넷 업계에서 그 스카우트 제의가 왔어요. 와서 포털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지분을 좀 받고 나가서 사이트를 만들었죠. 그래서 사실은 첫 번째 만든 사이트가 인티즌이었는데 걔가 100만 회원 모으는데 9개월 걸렸어요. 그 당시에. 네, 100만을 9개월이면 굉장히. 그때는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그래가지고 회사 만들고 1년 만에 100억 펀딩을 받고 뭐 그렇게 시작을 참 잘했어요.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럼 관심이 있으셔서 막 그쪽 IT 쪽 공부를 또 따로 하시고 그러셨던 건가요? 할수록 네. 이게 기술을 모르고는 경영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고민을 했어요. 왔던 대로 돌아갈 거냐, 아니면 내가 기술 공부를 할 거냐. 새롭게 도전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터넷 비즈니스가 기술 기반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내가 경영을 하려면 이게 코어에 있으니까 얘를 모르고는 기술. 경영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걸 공부를 해야 되겠다. 내가 기술 모르고 여기서 경영을 하는 거는 거의 뭐 점을 치는 거하고 똑같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술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게 한 10년 정도 계속 들여다보니까 약간 물리가 트이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쭉 그렇게 하다가 KTH를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근무했었는데 그때 마지막에 나올 땐 CTO도 했었어요. 근데 사실 좀 특이하네요. CTO라고 하지만 같이 일했던
개발자들이 워낙 뛰어나서 어. 사실은 그 정확히 말하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다 하고 나는 응원단장. 아, 뭐 굉장히 겸손하게 말씀을. 아 그럼 현재도 계속 IT는 이제 밀접하게 IT는 공부도 하고 계시고. IT가 이게 좋은 점이 그 가장 앞서 나가는 분야잖아요. 그쵸. 그리고 지금은 소프트웨어가 세상의 모든 걸 집어삼킨다 그러고 네. 그 세상의 변화를 얘가 이끌고 있단 말이죠. 그게 굉장히 좋은 점이고 나쁜 점은 끝도 없이 공부를 하고요. 계속 해야 되죠.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빛 미디어가 먹고 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반이 그쵸. 됐어요. 저희는 너무 좋. 이게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걸 좋아하고 공부하는 걸 좋아하고 모여서 얘기하고 스터디하는 걸 좋아하면 최고의 그쵸. 직장이고 최고의 장르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소프트웨어가 세상의 모든 걸 집어삼키니까 절대적으로 잘하는 개발자가 모자라게 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 나이가 되면 사장으로 하고 있지 않으면 다 은퇴했어요. 대기업에 다녀도. 근데 IT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현역. 지금도 원하면 일이 있어요. 네. 특히 이제 이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 IT를 몰라도 살아갈 수 있었던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갑자기 IT를 모르면 굉장히 곤란한 위치에 서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쪽 그 아날로그 쪽의 기존 회사들이 돌아가는 걸 좀 알고 IT도 좀 아는 사람이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IT만 하던 사람이 이 회사에 와서 이 회사를 익히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그쵸. 이 사람들이 IT를 익히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고 힘들죠. 그러니까 그 공부하는 거 좋아하고 새로운 거 좋아하고 뭘 이렇게 해보는 거 좋아하면 이거보다 더 좋은 데가 없어요. 그쵸. 이건 뭐 놀고 싶으면 좀 놀다가 한 1년 놀다가 일 없어요 이러면 항상 일이 있고 지금 맞아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프리랜서 하시는 분들이 아 좀 힘들어 이러고 6개월 놀기도 하고 1년 놀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아니면 아르바이트 좀 하기도 하고 맞아요. 저도 이제 공부하는 거 이런 거 좋아해서 이전 어. 직장에 원래 엔지니어로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쪽에서 일하고 있는 형이 있는데 계속 공부를 하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좋아서 이렇게 오게 됐는데 공부하기 근데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계속 있죠. 계속. 아, 이게 욕심이 자꾸 생겨서 그쵸. 어떤 기술을 이렇게 크게 보는 게 아니라 세부적으로 이렇게 워낙 많으니까. 언어를 막 하나하나씩 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한도 끝도 없고. 네, 한도 끝도 없이 또 그렇게 돼요. 네. 맞습니다.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붙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또 저희 회사에서 이제 의장님으로 계시잖아요. 네. 그 저희가 이제 저희는 또 메일로 가끔 의장님께서 이제 추천해 주신 책이 있어서 이제 그런 추천해 주시는 거 외에 무슨 일을 하시는지 다른 분들은 또 모르실 수 있으니까 한번 한빛미디어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다 한번 존재감을 주식 회사는 전부 다 이사회가 있어요. 그쵸. 그 이사회에서 회사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잖아요. 네. 그 이사회를 주재하는 역할이 의장이에요.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브랜드가 3개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디어가 있고 한빛 비즈가 있고 한빛 아카데미가 네. 있고 그분 3분 대표하고 저하고 네. 그다음 우리 경영 실장하고 1, 2주에 한 번씩 모여서 네. 회사에서 돌아가는 중요한 일들을 토론하고 의사 결정하고 그런 일을 해요. 굉장히 저희가 뵙기 힘든 의장님은 아, 뵙기 힘들어서 그런데 저 사실 오늘 처음 봤거든요. 저도 처음 뵀죠. 출세했네요 저희가 또. 굉장히 출세했네.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의장님이시지만 지피란 또 저자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람들의 이게 호응이 있다는 거 아무튼 반응이 있다는 건데 내 생각을 이렇게 딱 공유했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뭔가 반응을 이렇게 해주는 게 어떤 느낌인지 사실 궁금하거든요. 맞아요. 셀럽의 느낌 약간 이런. 약간 어떤 셀럽이라면 어떨지. 아 그렇죠. 셀럽이죠. 네, 그렇죠.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내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 있잖아요. 네. 이를테면 제가 갖고 있던 건 좀 아슬아슬한 느낌이 있었어요. 뭔가 하면
정말 애를 써서 여기까지 오기는 왔는데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면 쭉 미끄러져 내릴 수 있다. 그쵸. 그러니까 그 중진국의 함정 같은 것도 있고 실제로도 한때 번성을 누렸다가 급격히 쇠퇴한 나라들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잖아요. 많죠.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 여기에 어울리는 어떤 태세 전환을 하지 못하면 굉장히 취약하게 급히 올라온 그 속도 그대로 급히 떨어질 수 있겠다 하는 그 뭐랄까 걱정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걱정을 사람들과 같이 나누고 싶었다는 게 이 책을 쓴 계기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다행스럽게도 그 걱정에 사람들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해주고 맞아 이제 바꿔야 된다 그렇게 해주니까 사실은 굉장히 고맙죠. 그러니까 이 걱정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도 있고 약간 또 진정하게 하나는, 되는 계기. 또 하나는 그 걱정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대책을 맞아요. 하고 변화할 거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맞아요. 앞에서 막 끌고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좋죠. 네. 그러면은 이제 또 여기 위에서 계속 IT 현자라고 이게 칭해지고 있으시잖아요. 그러면은 혹시 이제 IT에 관심 많은 대학생들도 있고 IT 업계에 새롭게 들어온 개발자들도 있을 텐데 이런 종사자들이 어떤 가치관으로 우리가 임해야 될지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한 20몇 년을 IT 업계에 있어 보니까 알게 느끼게 되는 여러 가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업은 계속 공부를 하지 않으면 맞아요. 쉽지 않아요. 일단 10년 된 1년차 개발자라는 말이 있어요. 10년 된 1년 와 무슨 말인지 뭔가 파고 와닿는데요. 이게 주로 이제 그 SI 업계에서 그런 일이 많은데 SI 업계에서 이제 프리랜서를 채용을 하면 네. 그 중요한 일을 잘 안 맡겨요. 설계를 다 해서 특히 자바 같은 경우는 모듈이 많잖아요. 그쵸. 모듈러 컴포넌트들이 워낙 많으니까 조립하듯이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떤 라이브러리를 써라, 어떤 모듈을 써라, 어떤 컴포넌트를 갖고 와 써라. 뭐. 그러니까 설계를 하고는 그대로 해라 정도의 일을 맡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거기서 그 정도에 만족을 해서 더 공부하지 않고 그 일을 굉장히 숙달해서 하면 그 일을 10년 하면 10년 된 1년차 개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10년 됐으니까 중급이나 고급의 페이를 원하지만 네.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은 초급의 일이기 때문에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이 일의 업의 성격이다. 그리고 연차에 맞게 좀 더 깊이 있게 이 원리가 뭐냐.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잘하는 랭귀지는 없어요. 이 랭귀지는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그래서 어떤 개성을 갖고 있고 저 랭귀지는 어떤 걸 풀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그래서 어떤 개성을 갖고 있고 그리고 랭귀지 전체를 관통하는 근본 원리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모르는 채로 개발한다는 것도 굉장히 이상한 일이고 그렇죠. 그리고 결국 하다 보면 네트워크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OSI 7레이어 같은 거는 자기가 알아서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네트워크도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대용량 분산 처리 쪽이 지금은 모르고는 서버사이드 일은 사실은 못한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폭을 넓히는 공부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기본에 되게 충실해야 된다. 그러니까 문서화를 해야 될 경우는 아주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개발 프로세스 자체도 최대한 기본적인 것에 충실해서 왜냐하면 기본이란 게 오랜 세월 동안 살아남은 거거든요. 그쵸. 그게 제일 좋아서 살아남은 거예요. 잘 모를 때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기본에 충실해야 되고 그리고 협업을 잘 해야 됩니다. 미국하고 한국하고 되게 다른 점 중에 하나가
한국은 일을 되게 공부를 하잖아요. 일을 연구하고. 맞아요. 근데 실리콘밸리 쪽은 협업을 연구를 해요. 어떻게 협업을 잘하지를 연구를 하고 그래서 굉장히 뛰어난 협업 프로세스들이 잘 갖춰져 있고 협업 툴들도 아주 좋고 근데 우리는 일을 잘할 생각을 하지 맞아요. 협업을 잘할 생각은 별로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협업에 대한 메타사고는 별로 없어요. 그 일에 대한 메타사고가 아마 협업에 대한 메타사고가 될 텐데 전반적으로 메타사고가 되게 훈련되어 있지 않고 약한 게 한국 사회가 아닌가. 근데 실제로 IT에서 혼자 하는 일이야. 제가 생각할 때는 1%, 2%? 아, 거의 없다. 전혀 없다고 하고 싶은데 혹시나 또 없이 그러니까 거의 없다. 거의 그래서 협업을 잘해야 된다. 그럼 커뮤니케이션도 잘해야 되고 하루에 이거는 꼭 한다. 뭔가 필수 생활 패턴. 루틴이나 뭐 이런 거.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항상 1시간 운동을 꼭 하거든요. 와 부럽습니다. 저는 요새 생활 리듬이 좀 깨졌어요. 이게 책을 내고 되게 바빠져가지고 방송 출연도 혹시 하시네요. 어떤 것 때문에 좀 바빠졌는지. 뭐 지금 이제 우리 편집자하고 영업 담당이 들어오는 모든 스케줄을 소화해라. 아니 이게 책을 팔아야 되지 않겠느냐. 맞는 말이긴 한데 이 혹사가 아닌가. 그래가지고 아이고. 뭐 인터뷰 있으면 다 하고 인터뷰 해야죠. 강연 요청 있으면 다 하고 강연도 와. 해야죠. 아까 전에 제가 방송 있으면 다 하고 집필에서 그 되게 최근 한 되게 바쁘시구나. 3주 정도를 3주 연속으로 방송들 강연들을 했어요. 와. 방송들 그러니까 막 피를 빨리는 느낌. 진 빠진다고 하잖아요. 그 너무 바쁜 거예요. 이게 다 원고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생활 리듬은 다 깨졌어요. 그냥 하루 종일 이렇게 뭔가 하나를 끝내고 나면 그 다음 거를 생각해서 원고를 정리하고 스크립트를 짜야 되고 그래서 하루에 뭐 이거는 꼭 한다 그러면 원고를 매일 쓴다. 원고를 매일 쓴다. 이게 셀럽의 삶이 굉장히 녹록지 않네요. 이게. 글 원고를 쓸 때도 있고 방송 원고를 쓸 때도 있고 강연 원고를 쓸 때도 있고 최근 한 몇 주 동안은 계속 그러고 사는 것 같아요. 혹시 그렇게 해도 행복하신가요? 현재로서는 뭐 행복하다고 할 수는 없죠. 안 되는데. 저는 나중에 셀럽 될라 했는데 포기하실 거예요? 또 근데 이런 거 스크립트 뭐 강연하셨던 거 모아서 또 책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굉장히 이것도 저의 얄팍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뿌듯할 것 같거든요. 그쵸. 내가 자랑스럽고 그럼요. 내가 이제 또 나의 생각을 열심히 해서 또 집필도 했는데 사람들이 또 공감도 해주고 공감을 해주고 그런 건 있어요. 이렇게 글을 쓸 때 보통은 제가 이제 그 전까지는 생각이 무르익어서 저절로 나올 때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 1년에 원고를 3번에서 4번 정도. 그러니까 그때는 글 쓸 때 뭐 스트레스를 받거나 왜냐면 마감이 없으니까. 네, 그쵸. 그냥 이렇게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이 이렇게 숙성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생각이 다 정리가 되면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제 글이 좀 길어요. 이게 인터넷에 올리는 글이지만 이게 눈도번이 선짓구 같은 경우에 A4지로 11장이거든요. 꽤 기네요. 근데 왜 사람들 흔히 그 인터넷에서는 긴 글 아무도 안 읽는다, 뭐 짧아야 된다 이러잖아요. 3줄 요약 이런 거. 그렇지 않아요. 롱폼이 내용이 받쳐준다면 그럼 흡입력 있겠죠? 그걸 롱폼, 숏폼이라고 하는데 내용이 받쳐주면 롱폼이 오히려 스테디하게 잘 먹힌다는 글도 있고 이를테면 A4지로 11장을 인터넷에서 읽으려면 스크롤 지옥이에요. 그니까요. 아무리 내려도 안 끝나요. 근데 그게 몇천 번 뭐 이상 공유가 되고 막 사람들이 다 돌려보고 그렇게 하죠. 그랬었는데 이제
1월 이후로 점점 바빠지다가 책 쓰기로 계약을 하고 그 뒤부터는 데드라인이 있는 아 그쵸. 마감이 있으니까. 데드라인이 있는 인생으로 바뀌었잖아요. 여물기 전에 이제 따야 되나요? 그 전에는 생각이 무르익었을 때 그때 딱 쓰셨는데. 근데 이제 제가 깊이 생각해 봤던 게 아니면 쓰지 말고 말하지 말자가 이제 제 모토인데 아직까지는 아슬아슬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이제 제일 겁나는 게 뭔지 알 것 같아요. 쫓겨가지고 네. 잘 모르는 분야 혹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이에 대해서 잘 아는 척 얘기하게 될까봐 그게 제일 두려워요. 와, 되게 저한테 많이 다르시네요. 굉장히 깊이 있는 고민을 하고 계시네요. 굉장히.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망한 사람을 내가 하도 많이 봤어. 그렇게 하면 망한대요. 그렇게 하면 망한다고 말씀해 주셨네. 실제로 인터넷 셀럽을 보시면 처음에는 이렇게 뭐 컨텐츠가 있어서 인기를 그쵸. 끌었는데 자기만의 길을 가다가. 어느 순간 그 인기에 취해서 공부는 더 안 하고 그쵸, 그쵸. 얄팍한 말을 계속해서 모든 걸 잃어먹는 경우가 많잖아요. 많죠. 대부분 진짜. 혹시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제가 정신을 못 차리네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생활 패턴이 약간 좀 불규칙해지신 거. 아니 굉장히 규칙적이고 아침에 일어나서 글 쓰고 글만 쓰신다. 점심 먹고 글 쓰고 저녁 먹고 글 쓰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방송을 하거나 강연을 하거나 진짜 바쁘시네요. 산 타는 거 좋아한다고 들었거든요. 등산. 그 등산도 요새 잘 못해요. 제가 매주 산에 가거나 자전거 타거든요. 와. 그래서 1년에 한 48번 정도는 산을 가거나 자전거를 타요. 그러니까 52주니까 설하고 뭐 추석 정도 그쵸, 빼고 그거 빼면은 뭐 다. 특별히 뭐 내가 일이 있는 날 빼고는 거의 매주 등산을 하거나 자전거를 탔는데 한대는 요새 한 2달 넘게 잘 못해요. 바쁘셔서. 아주 죽겠어요. 혹시 좋아하시는 산이 있으신가요? 제 되게 산 타는 거 좋아하셔서. 산은 굉장히 다 좋아하는데 설악산, 설악산. 한라산, 한라산. 도교산, 덕유산. 그다음에 그 월출산, 산 예쁜 산들, 크고 너무 예쁜 많죠. 산들이 많아요. 방태산. 뭐. 혹시 뭐 북한산이나 도봉산 이런 쪽도 가보셨나요? 북한산, 도봉산도 굉장히 좋은 산인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많죠. 이렇게 산에 다니면 기운이 느껴지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주중에 굉장히 힘들어도 주말에 큰 산을 갔다 오면 기운을 좀 받아오는 느낌이 있어요. 길을 산에서 네, 길을 받아와서 그 기운으로 일주일을 편하게 산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북한산 도봉산도 굉장히 명산이고 아주 아름다운 산인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길을 좀 빨린 느낌이 있어요. 오히려. 산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길을 다 가져가요. 그쵸. 그래서 도봉산이나 북한산을 올라갔다 내려오면 그 주는 힘들어. 그렇게까지 몸에 기운이 이렇게 뭐 그런 느낌이 덜 들고요. 방태산 정도 이렇게 굉장히 깊은 산이 방태산은 굉장히 깊은 산이거든요. 아주 이렇게 근데 또 이렇게 공개가 되면 또 방태산 사람들이 몰리니까. 그게 멀고 워낙 멀고 높고 험해서 그게 1,400이 넘으니까 산 타는 거 좋아하시니까 한번 가보시는 그래서 그리고 이미 워낙 유명한 산이에요. 유명한 거예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좋은 책을 써주셨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또 한빛 독자분들께 이렇게 해주고 싶으신 어떤 말이 있으실까요? 그 한빛 책을 사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한번 감사 인사를 같이. 그 최근에 한빛에서 굉장히 좋은 책이 굉장히 좋은 책. 베스트셀러. 이게 읽어본 사람들이 굉장히 만족해하는. 더 바빠지실 텐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빛 책이 제가 이제 IT 업계에 있었으니까 IT 업계에서 1등을 하고 있고 그 개발자들이 책을 낸다면 한빛에서 내고 싶다 이런 말을 하고 저한테도
한 편의 책을 내고 싶은데 좀 소개 좀 해달라라고 하는 개발자들도 여러 명 있고 그 편집이나 번역이 굉장히 성의가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저희가 고군부터 하고 김태현 대표 철학도 좀 한 걸 내도 제대로 내자 그런 게 있어서 우리 책을 사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책을 많이 사주시면